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 6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강의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한글로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또는 날씨나 또는 어떤 것의 음식 이러한 것을 어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맛이 짜다, 맛이 달다 또는 맵다, 또 날씨가 춥다, 덥다, 또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또 꽃이 뭐 아름답다 이와 같은 것이 다 이제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지난 강의를 듣고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 즉 형용사는 뭐냐면은, 자 형용사는 뭐를 수식하냐라고 하면은, 자 우선은 자 잘 보세요. 지금 한국어의 품사가 9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그 이 모양을 갖고 한번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동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는 뭘 수식하냐면 명사를 수식을 하기도 하고 또 서술 기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부사가 있고 또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품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형용사는 뭐를 수식해 주냐면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국어의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영어의 형용사에서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녀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는 그녀는 she입니다. She is beautiful이 됩니다. beautiful. 자 이런데 이때 이 영어에서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니까 비동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beautiful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즉 영어의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서술의 기능을. 즉 영어의 서술어, 즉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서술 is 동사가 되는, 비동사가 되는데, 한국어에서의 형용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녀는 주어고 아름답다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서 뭐가 되느냐, 이게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아까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이렇게 있는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수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 이제 서술어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즉 이 형용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변신해야 돼, 바뀌어져야 됩니다. 즉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자 보세요. 형용사, 한국의 형용사 아름답답니다. 근데 이게 그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아름답다 그녀가 가능할까요? 자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영어에서 아름다운 그녀 그러면
beautiful girl이라고 하면 이게 beautiful은 바로 명사 girl이라고 하는 여기 그녀라고 하지 말고 소녀라고 합시다. 자, 소녀. beautiful girl은 맞습니다. 근데 한국어에서 아름답다 그녀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가 틀린 이런 것이 한 특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면 아름답다 소녀가 아름답다가 소녀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 꾸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떻게 변신. 자, 변신 바꿔줘야 된다. 다른 말로 또 변화. 또 다른 말로 활용. 다 똑같은 의미인데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활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때 아름답다라고 인 어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름답다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강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구나 아름답는구나 이러한 구나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을 때 오케이 되면은 요거는 형용사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요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걸 어간이라고 했고 요걸 어미라고 했습니다. 자,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름답다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간은 뭐는 아름답입니다. 그럼 요 다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아름답다 그녀, 아름답다 소녀 그건 안 된다. 영어에서는 beautiful girl 아름다운이라고 된 아름다운 소녀가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요 다라고 하는 어미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명사가 있는데 명사를 수식해 주는 적에는 관용어가 있어야 이거를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관용어로 돼야. 자, 그때 무슨 얘기 드렸냐 하면은 즉 관용어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 거냐 이게.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라고 하는 품사를 갖고 있는 관형사가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 동사 예 관형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형사형으로 바뀌어져야 명사를 수식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형사형이 돼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는 관형사라는 품사가 아닙니다. 한국어의 품사 9가지가 있었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그다음에 감탄사,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형사는 명사를 바로 앞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조사도 안 붙고 서술어 기능도 안 하고 단순히 명사 앞에 나와서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즉 관형사도 아닌 동사나 형용사가 관형사형으로 바뀌어야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소녀인데 요 답다가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관형사형 전성어미 형용사를 관형사가처럼 바꿔줘야 되는데 요 어미가 전성어미 관형사로 바꿔주는 어미 니은이 붙어 바뀌어져야 이 소녀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보면은 이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관형어가 관형어
이 단어로 되어 있는 관형사도 있고 그다음에 관형어 구도 있고 관형어 절도 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한국어로 쉽게 이해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형용사와 이제 영어의 형용사와 예를 들면은 한국어의 형용사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의 형용사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는 이거를 이거를 수식어의 기능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나 이런 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영어하고의 이제 차이인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형용사를 얘기를 할 때 늘 한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자 그러면은 형용사와 관형사의 차이는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관형사의 차이는 뭘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관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관형은 갓관자로 씁니다. 갓의 모양을 하고 있는 품사다. 즉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것이 지금 갓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 그럼 사람들이 외출을 할 때 어떤 의관 옷을 차려입을 때는 이런 갓을 썼는데 이걸 꾸며주는 겁니다. 누구를 꾸며주느냐? 이 갓은 사람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 관을 썼던 것이고 그러한 모양 형태를 갖고 있는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 꾸며주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품사가 관형사인 것이죠. 그런데 형용사 예를 들면 보세요. 우선 이제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라면이 있다고 하면은 라면은 뭐냐면 뜨거운 라면. 뜨거운 라면이 있죠. 매운 라면이라고 가정합시다. 맵다. 매운 라면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때 이 매운은 뭐냐면 맵다라는 형용사가 뭘로 바뀐 거냐라고 하면은 관형사형으로 바뀐 겁니다. 관형사처럼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러한 운이라고 하는 관형사연 전성 어미 때문에 뭘로 바뀌었다? 관형사형으로 바뀌어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라면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에서 형용사는 우리가 보통 형용사는 형용사형 그대로 그 모양대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동사의 보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한국어의 형용사는 반드시 뭘로 바뀌어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관형사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수식이라는 얘기는 꾸며준다는 얘기거든요. 꾸며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은 관형사는 수식어 역할을 해주고 명사를 이제 꾸며주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러한 품사를 갖고 쭉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에 처음으로 배울 때 그 언어의 품사를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늘 강의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즉 우리나라의 말에는 9가지 품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목보라고 합니다. 주목보. 세 가지의 명사, 대명사, 수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 해서 주목보. 근데 이렇게 명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조사가 있다. 조사가 붙어서 그래서 이러한 주목보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의 이 조사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것의 명사의 그 문장 내에서 어떤 관계를 해주게 하느냐 해서 요거를 관계어라고 합니다. 관계어. 즉 주어의 관계, 목적어의 관계, 보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조사입니다. 이런 것을 그리고 그다음에 동사와 형용사는 동사나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문장 내에서 이때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글을 쓰거나 차례대로 말을 하는 것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서술어적이를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OWE를 치는 걸 잘 아시죠? 즉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것을 OWE라고 하는데 늘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글을 읽거나 말을 하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갖고 이번에는 그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형용사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 그러나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변신해야 된다 이런 거죠. 변화,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형용사가 한국어의 관형사처럼 관형사형의 형태로 바뀌어져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영어의 형용사는 그대로의 이제 그 서술어 기능을 하는 수식어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술어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한국어의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관형사형, 관형어구로 되는 것을 갖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동사의 본동사와 또는 조동사 이제 한국어 문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본용언 또는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그룹핑하는 방법 한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룹핑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기호를 갖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